송현씨 필름. 바다를 사랑하는 실러버 여러분 안녕, 송현씨입니다. 송현씨. 오늘은 해양생물도감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지난번 제가 소개해드린 푸른고리 문어처럼 수중에서 다이버들이 좀 조심해야 하는 생물이에요. 바로 라이언피쉬입니다. 라이언피쉬는 독이 있는 가시를 이렇게 확 펼치고 있어서 굉장히 화려한 외모로 눈을 사로잡는 생물이죠. 몸에 줄무늬가 있고 경고색을 띠고 있어서 어딜 가나 눈에 띄는 아이입니다. 이 라이언피쉬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여러분 좋아요하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송현씨 필름. 라이언피쉬는 길이가 5에서 45cm 정도까지 자란대요. 굉장히 조그만 애부터 꽤 큰 애까지 있습니다. 무게도 제일 큰 게 1.3kg 정도라고 해요. 수명은 5년에서 15년 정도, 생각보다 오래 사네요. 라이언피쉬는 알려진 종이 총 12종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남부에서도 발견이 되고요. 호주 동쪽, 인도네시아, 미크로네시아, 프렌치 폴리네시아까지 남태평양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고 수마트라에서 스리랑카, 홍해까지 인도양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제가 오픈워터 때부터 일본으로 좀 좋아하던 생물이었거든요. 와, 라이언피쉬다 하면서 독이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그냥 만나면 되게 반갑고 저의 최애 생물 같은 존재였는데 이번에 여러분들께 라이언피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지구상 제일 가는 민폐 캐릭터 중에 하나더라고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라이언피쉬가 12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2종 레드 라이언피쉬랑 커먼 라이언피쉬는 캐리비안에서 표현하기로는 지구에서 가장 공격적인 외래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2004년에서 2008년까지 4년 만에 무려 개체수가 7배나 증가를 했다고 해요. 이 라이언피쉬는 수온 변화에도 좀 강하고 그 염분 변화에도 좀 강하대요. 심지어 민물에서까지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강한 생존력도 아마 라이언피쉬의 개체수가 늘어나는데 기여를 했을 것 같아요. 라이언피쉬는 독이 있어서 특정 생물들만 이 라이언피쉬를 먹을 수 있는데 큰 그루퍼들이나 모래의 일, 상어도 라이언피쉬 독의 영향을 받지 않고 라이언피쉬를 먹을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루퍼나 상어를 무분별하게 남획을 하다 보니까 라이언피쉬를 먹어서 없애줄 수 있는 포식자들이 많이 사라져서 또 라이언피쉬가 개체수가 막 늘어나게 된 거죠. 근데 이 라이언피쉬의 침략이 최근 캐리비안 과 플로리다 해안 지방에서는 산호초 생태계에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과학기구인 NOAA에서 이 라이언피쉬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교육 자료들도 만들고 웹의 포탈도 만들어서 관련된 사람들, 전문기관들, 학자들에게 많이 배포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언피쉬는 어마어마하게 번식을 해요. 매월마다 번식을 하기 때문에 매월 다 자란 라이언피쉬 개체수의 27%를 죽여야지만 라이언피쉬가 늘어나지 않고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2010년 11월에 플로리다의 키 국립해양보호구역에서 처음으로 다이버들에게 라이언피쉬 사냥을 허가했습니다. 그리고 미 동부 지역의 환경보호단체랑 지역사회에서는 라이언피쉬 더비라고 해서 라이언피쉬 사냥 원정대 막 이런 거를 출범해가지고 라이언피쉬를 다이버들이 사냥하고 잡는 것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펼쳤는데요. 다이버들이 라이언피쉬를 잡을 수 있는 수심은 좀 한계가 있잖아요. 라이언피쉬는 얕은 리프 지역에서부터 수심 50m 지역에서 주로 산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수심 300m에서 관찰된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버들이 얕은 수심에서 라이언피쉬를 잡아들이는 것이 전체적인 라이언피쉬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데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해요. 한 생물군의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일부러 생물을 도태시키는 과정을 컬링이라고 부르는데 장기적으로 컬링이 시행된 장소에서는 조금 무서운 라이언피쉬의 행동 습성도 발견이 됐습니다. 컬링을 하는 날은 라이언피쉬가 암초 사이에 숨어서 안 나오고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컬링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 펀다이빙을 하는 그렇게 진행되는 날에는 라이언피쉬들이 되게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목격이 됐다고 합니다. 이 녀석이
굉장히 위협적이고 스마트한 녀석이었습니다. 이 라이언피쉬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있었냐면요. 온두라스에 있는 로타 해양공원에서는 라이언피쉬를 아무 독의 영향 없이 상어가 먹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어한테 라이언피쉬를 먹는 훈련을 하기도 했었대요. 근데 이런 어떤 노력보다도 가장 라이언피쉬의 개체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라이언피쉬를 상품화시켜서 소비를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과학기구인 노아에서는 라이언피쉬 as food이라고 해서 라이언피쉬를 맛있는 생선으로 홍보하고 많이 먹는 것을 권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라이언피쉬가 그루퍼랑 식감은 비슷한데 굉장히 섬세한 맛을 지닌 아주 맛있는 생선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라이언피쉬를 식품으로서 많이 먹게 되면 라이언피쉬를 많이 잡아들이는 효과도 있고 그루퍼나 스냅퍼처럼 지금 너무 남획되고 있는 이 오버피싱을 또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서 라이언피쉬를 먹는 생선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게 권장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라이언피쉬의 가시나 지느러미, 꼬리 등을 주얼리로 만드는 작업도 벨리즈 같은 곳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대요. 리프 환경 교육 단체에서는 각 식당 셰프들한테 이 라이언피쉬를 어떻게 하면 잘 손질하고 또 맛있게 조리할 수 있는지 그 가이드라인도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이언피쉬는 튀겨서도 먹을 수 있고 구워서도 먹을 수 있고 심지어 회를 쳐서 먹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먹어보고 싶다. 육포로도 먹을 수 있대요. 성현 CPLM.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매주 금요일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육이라고 해서 4발 달린 짐승의 고기나 가금류의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생선은 먹어도 되는 거예요. 콜롬비아의 카톨릭에서 라이언피쉬의 소비를 권장하기 위해서 매주 금요일과 사순절, 부활절 이런 기간에 라이언피쉬를 먹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대요. 라이언피쉬 개체를 많이 줄이는데요. 저는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열심히 라이언피쉬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 전혀 몰랐었습니다. 보고 좋아만 했었는데. 성현 CPLM. 그렇다면 이 라이언피쉬는 뭘 먹고 살까요? 바하마에서 북캐롤라이나 해역에 이르는 지역에서 1,400마리의 라이언피쉬를 해부하는 연구가 있었는데 이 라이언피쉬의 위를 갈라보니까 얘가 굉장히 대식가였다는 거예요. 어떤 라이언피쉬의 위 안에서는 무려 다른 6종류의 고기들이 발견이 됐대요. 라이언피쉬는 주로 작은 산호초에 사는 물고기들, 연체동물, 무척추 동물 등을 냠냠합니다. 해부를 하면은 라이언피쉬가 몇 시에 식사를 하는지도 알 수 있나 봐요. 주로 오전 7시에서 11시까지 엄청 많이 먹고 오후가 되면서는 거의 먹이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라이언피쉬가 정말 아주 숙련된 사냥꾼이래요. 몸 안에 특수한 근육이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게중심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가 앞에 나타났다. 쟤를 사냥하기에 가장 좋은 나의 위치를 잡고 거기에 맞게 딱 무게중심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가슴 지느러미를 확 펼쳐서 한 동작으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성현 CPLM. 그렇다면 이 라이언피쉬가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해를 끼칠까 궁금하시잖아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이언피쉬는 독이 있는 가시가 있는데 여기에 찔리게 되면 사람에게는 아주 안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극심한 통증, 메스꺼움, 구토, 발열, 호흡곤란, 경련, 현기증, 환부, 불거짐, 두통마비, 심통설사, 땀 등의 전신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거의 사람이 느끼는 힘든 모든 증상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심한 경우에는 사지가 마비가 되면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해요. 이게 건강한 성인에게는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아주 어린아이나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이나 혹은 독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서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독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의 증상은 가슴 통증, 심한 호흡곤란, 혈압 강화, 혀가 붓거나 땀이 나거나 콧물이 나거나 말문이 막히는 것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라이언피쉬가 왜 원래 서식지가 있는데 이렇게 막 다른 해역에서 외래종으로 발견되게 됐냐, 이것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첫 번째 한 가지는 1992년에 있었던 허리케인 앤드류가 플로리다 남부의 수족관을 덮치면서 이 수족관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수족관에서 키우던 6마리의 라이언피쉬가 방생이 됐는데 이 아이들이 번져나가면서 플로리다 해역을 잠식했다, 이런 설이 있어요. 그런데 1992년 앤드류가 발생하기 전인 1985년에도 이 플로리다 해안에서 라이언피쉬가 발견된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의 생김새가 필리핀 종과 너무나 유사했기 때문에
수족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수족권에서 키우기 위해서 라이언피쉬를 사왔는데 이걸 키우다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주인들이 그냥 바다에 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라이언피쉬가 외래종으로서 생태계를 위협하는 굉장히 나쁜 아이로 그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픈워터 때 정말 사랑했던 라이언피쉬의 악행을 들춰다보는 가슴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친구들이 원래 사는 서식지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건 캐리비안과 미국 플로리다 해역 쪽의 외래종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다이빙 중에 라이언피쉬 나쁘다고 했어, 잡아야 돼, 이런 행동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반드시 가이드가 사전에 그런 거에 대해 고지를 해주실 거예요. 그냥 무조건 쟤는 나쁜 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또 말씀드린 게 12종 중에 2종 레드 라이언피쉬랑 커먼 라이언피쉬가 일부 지역에서 외래종으로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라이언피쉬가 어떤 해역에서는 이렇게 위험하고 안 좋은 행태를 벌이고 있지만 이 지역에 사는 라이언피쉬는 그냥 자기의 삶을 잘 살고 있는 애구나 생각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 바다에서 라이언피쉬 만나면 가까이 다가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 가시가 날카롭고 막 이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눈이 되게 꺼벙하고 착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매력이 있었는데, 혹시나 오픈워터나 초보 다이버들 같은 경우는 저 예쁜 고기 뭐야 하고 다가가다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 실러버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수중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